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little empathy. We don't need your sympathy. Oh, we're standing here and watching as it falls.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레어템이죠. 더 시티즌 AQ403051L입니다. 더 시티즌은 한국 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담하고 병행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모델입니다. 이 소중한 모델을 리뷰할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더 시티즌이 스위스메이드 시계 브랜드들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한계점과 이 브랜드가 고가의 가격에 맞는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더 시티즌이 가진 명품 시계 브랜드로서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이건 제 뇌피셜 기반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티즌이란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학은 시민에게 가깝게 입니다. 그 철학을 근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철학을 리얼 월드에 구현하기 위해선 실용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오토매틱과 스틸 앤 골드를 기본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할 때, 시티즌은 쿼츠와 티타늄이라는 실용적인 가치 위에 우리에게 보이는 가치를 매순간 증명해왔죠.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 그런데 봅시다. 수십 년간 40만원짜리 시계에 100만원 이상의 가성비를 집어넣고 팔아오던 시계 브랜드가 갑자기 400만원짜리 시계를 판대요. 브랜드 명 앞에 더 하나 붙이고, 게다가 시계의 다이얼에 쓰여있는 엠블럼은 더 시티즌과 시티즌이 동일해.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장서희가 복수하려고 얼굴에 점 하나 붙이고 다시 등장해서 다른 사람인 척 하거든요. 얼굴, 키, 목소리 모든 게 똑같아. 그런데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점 하나 붙인 장서희를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해요. 지금 더 시티즌은 시티즌과 동일한 얼굴을 그대로 가져와서 난 시티즌이 아닌데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해요. 우리 둘은 다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얼굴은 똑같아. 브랜드가 90%는 먹고 가는 명품 시계 시장에서 그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같은 매니아층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들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물론 시티즌과 더 시티즌 사이에는 그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있고, 더 시티즌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의 수준은 돈 값어치 이상을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시티즌은 더 시티즌의 10분의 1 가격으로 엄청나게 실용적이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시계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 서로 다른 가치를 목표로 둔 두 개의 브랜드가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더 시티즌이 대중성을 갖춘 명품 시계 브랜드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브랜드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메커니즘인 쿼츠라는 무브먼트가 오토매틱과 셀프 와인딩 방식보다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정확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명품 시계 브랜드 중에서 지금 쿼츠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없죠. 일반인을 타겟으로 한 패션 계통의 시계 브랜드를 제외하고 마이크로 브랜드조차 쿼츠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왜 그들은 쿼츠를 손절했을까? 쿼츠로 브랜드의 고급화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쿼츠는 대중들의 인식 속에 저렴한 시계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버린 상황에서 전 세계 명품 시계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더 시티즌만이 쿼츠를 메인으로 가져와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시티즌이 최근 100이라는 괴물과 같은 스펙을 가진 쿼츠 무브먼트를 개발했어요. 연오차 1초 미만의 쿼츠 무브먼트인데요. 1호차가 아니라 연오차 1초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차가 만땅으로 난다 한들 100초가 넘지 않아요. 오차가 매일 몇 초 이상 나는 오토매틱과 비교하면 이 100 무브먼트는 저세상 수준이죠. 더 시티즌이 가진 기술력은 분명 명품이다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품 쿼츠 기술력을 넣은 시계를 명품이다 라고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쿼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대중들에게 이걸 어떻게 명품이라 설득할 것인가. 이건 시티즌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시티즌을 보면 대한민국 기업인 LG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LG 홍보팀이 일을 하도 못해서 소비자가 LG 제품의 장점들을 찾아내고 대신 홍보해주는 게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시티즌이 티타늄을 다루는 능력은 세계 원탑이에요. 이 기술을 통해서 스틸에 버금가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색상들을 구현 가능한데요. 케이스의 단단함을 홍보하며 성장한 독일의 진이나 다마스코의 케이스조차
스틸 경도의 고작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리뷰하는 모델에 들어간 듀라텍 알파 코팅은 스틸의 10배에 다다르는 경도를 가져요. 리차드 밀이나 위블로 같은 명품 브랜드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더 시티즈는 그들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은커녕 설명란에 고작 백색 코팅, 이 네 음절이 끝이에요. 더 시티즌의 디자인은 그랜드 세이코랑 비슷해요. 두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골격과 방향성이 애초에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랜드 세이코가 프랑스라면 더 시티즌은 독일 같고, 그랜드 세이코가 르네상스 시대 같다면 더 시티즌은 산업혁명 시대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제 손목 위에 이 모델을 올렸을 때, 와, 정말 느낌이 없었어요. 내 손목 위에 뭔가 올라가 있는 건가? 브레이슬릿을 포함해도 80g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라 제가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시계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질감이 엄청났어요. 다이얼의 질감은 되게 독특한데요. 목화솜 아시나요? 마스크 중에서도 목화솜으로 만든 마스크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따뜻하고 코에 비비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그 질감이요. 소재는 도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얼의 색상이 다크블루에 가까운 색감이라 이 종이의 질감들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이렇게 접사를 당겨봐야 그제서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랜드 세이코와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핸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마감은 그랜드 세이코 상위 등급의 마감과 비슷한 급이라고 보여지네요. 마침 그랜드 세이코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랜드 세이코의 엘레강스 라인업의 비교적 상급 모델인 그랜드 세이코 GMT입니다. 이 모델은 높은 마감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인덱스와 핸즈의 많은 부분이 야광 도료예요. 그리고 마감 수준을 알 수 있는 인덱스와 핸즈의 스틸의 영역이 되게 작아서 육안으로는 이 섬세한 미러 폴리싱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실물의 거진 20배를 확대한 거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모델의 모습이에요. 핸즈와 인덱스의 마감이 잘 안 보이죠? 엄청 높은 수준의 마감 처리를 해두었지만 숨겨둔 거죠. 반면에 그랜드 세이코는 아예 대놓고 이 마감 수준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거든요. 12시의 엠블럼과 6시의 폰트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공중에 떠 있어요. 종이 소재의 다이얼과 인덱스와 엠블럼, 폰트 사이에 매우 투명한 막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접사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블럼과 인덱스가 마치 공중 부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종이 다이얼 밑에는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판이 있습니다. 엠블럼은 아주 세세하게 스트라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 빛에 되게 민감하고 어두운 밤의 네온 사인 같아요. 이건 데이트 창에서 동일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더 시티즌의 스틸을 다루는 능력은 더 이상 올라갈 수준이 보이지 않네요. 케이스는 티타늄 위에 듀라텍 알파 코팅이 입혀져 있고 스틸 경도의 10배 정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러그 윗면과 브레이슬릿은 아주 얇은 헤어라인이 고르게 들어가 있고, 그 외 부분에는 미러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티타늄의 색감이 스틸보다는 조금 어두운 편이나 저가 티타늄보다는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호불호의 영역이라 나쁘다, 좋다를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주 베이직한 케이스를 기반으로 훌륭한 소재와 마감 처리를 통해서 명품 시계의 힘을 드러나고자 했네요. 튀지 않고 심플한 케이스 쉐입을 고급스럽게 끌어올렸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디자인적인 요소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실제로 손목 위에 올려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은 손목 위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애초에 제작 단계에서 손목 위에서 만든 것 같다고요. 이상적인 케이스 쉐입이 가벼운 티타늄과 콜라보를 일으키면서 내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맞나? 편하디 편한 시계들이야 많이 봤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오토매틱의 범주 안에서고, 이 모델은 격이 다른 차원이에요. 케이스백은 더 시티즌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양각으로 웃고 있는데, 솔리드백 성애자인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방수 등급은 100m로 생각보다 낮아요. 하지만 더 높을 필요도 없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수 등급입니다. A660 무브먼트는 에코드라이브 쿼츠 무브먼트로 빛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움직이는 모델이에요. 쿼츠 무브먼트는 오토매틱과 다르게 평가할 만한 지표가 단순해요. 결국 쿼츠는 오차거든요. 시티즌의 저가 쿼츠 무브먼트의 연오차가 가격에 따라 10초에서 20초 정도고, 이 모델에 들어간 A660 무브먼트의 연오차가 5초, 더 시티즌의 칼리버 102 연오차가 1초. 그런데 이 이가 감성을 어떻게 마케팅의 황제 롤렉스처럼 문가 감성으로 잘 포장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1년에 오차가 5초가 나든 1초가 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스펙적인 측면에서 저가 쿼츠 무브먼트조차 롤렉스의 무브먼트들을 압도하는데요. 브레이슬릿 역시 티타늄 듀라텍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고, 훌륭한 마감은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영상을 보세요. 이번 리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더 시티즈는 아무리 시계 애호가라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볼지도 모르는 모델이잖아요. 저도 이게 살면서 마지막 더 시티즌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 더 냉철하게 비평하려 했는데 디테일이 워낙 좋아서 칭찬만 한 꼴이 되어 버렸네요.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standing here and watching as it